안녕하세요, 의사들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는 간단한 시술을 통해서 이마 주름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봤었는데요. 오늘은 수술을 통해서 이마 주름을 해결하는 또 다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수술은 이마 거상술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마 거상술은 눈썹부터 시작해서 이마까지 해서 두피 쪽에서 이마를 쭉 당겨주는 그런 수술이에요. 이 수술 같은 경우에는 눈과 눈썹 사이의 거리가 좁으실 때 아니면 이마의 주름이 너무 많으실 때 시행하시면 효과가 굉장히 좋은 수술이세요. 보톡스로 해결할 수 없는 범위를 넘어서는 주름에 쓰면 되는 건가요? 맞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마 보톡스의 원리 같은 경우에는 이마 근육의 사용을 못하게 해서 주름을 없애는 효과였다면 이마 거상 같은 경우에는 눈썹부터 시작해서 두피까지 근본적으로 주름을 당겨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눈과 눈썹 사이의 거리가 가까운 게 문제인가요? 물론 문제는 아니죠. 하지만 눈과 눈썹 사이의 거리가 우리 얼굴의 이미지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거든요. 먼저 눈과 눈썹 사이 거리가 가까운 경우에는 좀 더 강해 보이고 선이 뚜렷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인상이 좀 전반적으로 살짝 강해 보이실 수가 있어요. 모두가 아시다시피 조각미남으로 유명하신 장동건 씨 그리고 원빈 씨 같은 경우에는 눈과 눈썹 사이가 살짝 좁은 느낌이 있으셔서 굉장히 찐한 조각미남 같은 느낌이시잖아요. 눈에 되게 집중되는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눈과 눈썹 사이의 거리가 먼 경우에는 더 어리고 부드럽고 시원하고 좀 더 세련돼 보이게 됩니다. 최근에 활약하고 계시는 송중기님 그리고 차은우님 같은 경우에는 눈하고 눈썹 사이의 거리가 어느 정도 조금 먼 편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세련되고 트렌디한 느낌의 꽃미남 느낌을 가지고 계시죠. 동안 느낌도 있으시고. 맞아요.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뭔가 눈썹 사이의 거리와 이미지가 딱 이렇게 연상이 되네요. 그런데 눈썹 사이가 나이가 들면서 사실 좀 점점 좁아지는 경우도 많은 것 같거든요. 맞아요. 눈썹 사이가 좁아지는 것도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눈하고 눈썹 사이 거리 같은 경우에는 선천적으로 좁으신 분들도 있긴 하지만 후천적으로 나이가 드시면서 점점 좁아지는 분들이 많으세요. 연세가 들게 되시면 이마 쪽 내부에 골막하고 결합 조직의 연결이 약해지다 보니까 이마가 이렇게 점점 중력에 따라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게 돼요. 그러면 눈썹도 아래로 처지고 그리고 윗 눈꺼풀도 피부가 아래로 처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겉에서 봤을 때 윗 눈꺼풀 피부에 쌍꺼풀이 눌리면서 쌍꺼풀도 얇아지고 눈매도 잘 안 보이게 되겠죠. 이렇게 눈과 눈썹 사이가 좁아져 있는 경우에는 쌍꺼풀 수술만으로 쌍꺼풀을 높이려고 하다 보면 눈과 눈썹 사이가 더 좁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마 거상을 통해서 눈썹을 높이시면서 처진 피부를 올려서 쌍꺼풀과 눈매가 산뜻하게 드러나게 하는 이마 거상을 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습니다. 약간 눈이 처지고 눈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여기만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근본적인 뭔가 원인을 치료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보통은 쌍꺼풀 수술을 예뻐지고 좀 더 눈매가 시원해지려고 하시는데 눈과 눈썹 사이의 거리가 원래보다 더 가까워지게 되면 조금 답답한 느낌이 더 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눈과 눈썹 사이가 굉장히 가까우신 분들 중에서 심한 경우는 눈썹이 많이 이렇게 눌려 있으셔서 미간에 가로로 이렇게 주름이 있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 경우에도 이마 거상을 통해서 그 가로 주름을 없애드릴 수가 있거든요. 땡겨지니까요. 맞아요. 이마를 당기니까 이런 경우에도 이마 거상술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눈썹과 눈 사이 거리가 좁으신 분들 외에도 또 이 수술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만한 분들이 계실까요? 네, 두 번째로는 이마에 주름이 있으신 분들이죠. 이마에 주름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은 이마가 문제가 아니라 눈이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으시거든요. 첫 번째로는 눈뜨는 힘이 너무 약하거나 두 번째로는 눈의 피부가 너무 처져서 시야를 방해할 때는 눈썹을 사용을 해서 눈을 뜨게 되시게 돼요. 가려진 걸 좀 더 잘 보이려고 자꾸 더 치켜뜨는 거군요. 맞아요. 더 치켜뜨시게 되면 이마 입장에서는
주름이 계속 생기게 되시겠죠. 이런 경우에는 헤어라인 근처에서부터 이마를 쭉 당겨줄 수 있는 이마 거상술이 굉장히 효과가 있게 되겠고, 이마 거상술 하고 나시면 눈뜨기도 훨씬 더 편해지셨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물론 안검하수가 너무 심한 경우다 하시면 이마 거상 하시면서 안검하수에 관한 눈 수술을 같이 받으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습니다. 헤어라인 쪽에서 당긴다고 하셨는데 네. 수술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수술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전에는 머릿속 두피에 이렇게 관을 쓴 것처럼 관상 절개를 한 경우도 있고, 헤어라인 근처에서 이렇게 절개를 쭉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흉터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흉터 걱정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이마에는 여러 가지 두피로 가는 감각신경들이 위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감각신경이 절제가 되기 때문에 감각에 손상이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최소한의 절개를 통해서 수술을 시행할 수 있는 내시경 이마 거상술이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어요. 이마에 내시경을 넣는 건가요? 네, 맞아요. 이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혈관도 많고 그 다음에 신경도 많이 지나가게 돼요. 그 신경과 혈관을 다치지 않고 이마 안쪽을 박리하기 위해서 이마에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보면서 수술을 하기 위해서 내시경을 사용하게 됩니다. 박리를 하는 거군요. 네. 사실 구멍이 없는데 어떻게 들어가나, 뭐 코나 목 이런 데는 원래 자체 구멍이 있으니까 네. 내시경을 넣을 수 있다 생각했는데 이마에는 길을 만들면서 그러니까 넣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 헤어라인 바로 뒤쪽 두피에 1cm 정도로 3개의 절개 창을 내게 돼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측두부 쪽에서도 더 당기는 게 필요하다 하면 양쪽에 2개 정도의 추가적으로 절개창을 만들어서 3개에서 5개 정도의 1cm가량의 절개창을 만들게 됩니다. 안 그래도 이렇게 잘라서 붙이면 가르마가 바뀌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뭔가 1cm 정도 넣으면 상관이 없겠네요. 네, 그리고 이렇게 세로로 1cm로 넣게 되기 때문에 흉터는 거의 안 보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작은 구멍을 통해서 내시경을 넣고 이렇게 피부를 분리를 하면서 박리를 해서 들어간다는 건 알겠는데요. 그렇게 들어간 다음에 어떻게 고정을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마와 눈썹 쪽에 골막과 인대를 내시경을 보면서 박리를 하고 나면 뼈와 이마에 있는 결합 조직이 이렇게 확 분리가 되기 때문에 이마가 쭉 뒤로 잘 당겨져요. 이마를 위로 쭉 잡아당긴 다음에 실이나 엔도타인을 사용을 해서 고정을 하게 됩니다. 엔도타인이 뭔가요? 엔도타인은 리프팅을 고정해주는 전용 보형물이에요. 그래서 갈고리가 한 5개 정도 있기 때문에 뼈에다가 엔도타인을 심은 뒤에 쭉 잡아당긴 조직을 그 갈고리에 딱 걸게 되면 고정된 채로 딱 유지가 되는 거죠. 갈고리가 달린 판 같은 거군요. 맞아요. 그 갈고리가 달린 판은 한 6개월 지나면서 서서히 녹게 되거든요. 근데 그 6개월 동안 헤어라인 쪽에서 고정이 잘 되게 되면 안쪽에 우리가 박리해놨던 공간은 저절로 유착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올라붙은 채로 유착이 되기 때문에 실이나 엔도타인이 녹은 뒤에도 이마를 위로 잘 당긴 채로 유착이 잘 유지가 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 고정 물질이 없어진 뒤에도 유지가 된다니까 되게 신기한데 네. 그게 그러면 한 번 잡아놓은 위치에 계속 있는 건가요? 수술 후에 그 위치에 잘 유지는 되긴 하지만 사실 중력과 노화에 의해서 다시 처지는 거는 막기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마 거상의 유지 기간은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그래도 꽤 기네요. 네. 그러면 모든 수술이나 시술이 이런 분들이 하면 더 적합하다 이런 게 있잖아요. 이 이마 거상술은 어떤 분들이 하면 더 좋을까요? 이마 거상술은 이마 거상을 하고 난 뒤에 이마가 조금 넓어져요. 헤어라인 근처에서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기 때문에 이마 자체가 넓어지게 돼서 이마가 좀 좁으신 분들이 하시면 눈과 눈썹 사이가 시원하게 멀어지면서 이마 주름도 펴지고 이마까지 더 넓어지는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이마가 워낙 넓으신 경우에는 사실 거기서 이마가 더 넓어지실 수 있기 때문에 이마 축소를 같이 병행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눈꼬리가 조금 처져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아까 축두부 쪽에서 추가적으로 또 당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측두부 쪽에서 이렇게 당기게 되면 눈꼬리가 기존보다 더 높아지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렇게 눈꼬리를 올리는 시술이나 수술이 굉장히 유행 중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눈꼬리를 올리고 싶어 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진 않기 때문에 측두부에서 빡세게 당길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눈꼬리가 좀 처져 있으셔서 이걸 조금 시원하게 올리시고 싶은 분이시면 이마 거상에서 또 효과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조건이 잘 맞는 분들은 되게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는 수술인 것 같은데 그래도 수술이니까 부작용이 있을 텐데요. 이마 거상술은 어떤 부작용들이 있나요? 이마 거상술 같은 경우에는 크게 3가지 정도의 부작용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마와 두피의 감각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수술이 잘 된 경우에도 이마와 두피의 감각이 일시적으로 한 6개월 정도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살짝 남의 살 같은 느낌이 든다거나 하는 느낌이 있으실 수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마를 당기는 과정에서 신경도 같이 당겨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생길 수 있는 현상이고 보통은 3에서 6개월 지나면서 회복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흉터예요. 아까 1cm 정도로 이렇게 3개나 5개 흉터가 두피 쪽으로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은 두피 쪽은 혈류가 풍부하기 때문에 흉터가 그렇게 잘 보이지 않고 굉장히 잘 나아요. 그리고 머리카락 속으로 숨겨지기 때문에 흉터가 그렇게 심하게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6개월 정도 지나다 보면 아주 드문 경우에 그 절개 부위에 모근이 손상되면서 그쪽에 머리카락이 잘 나질 않아서 흉터가 좀 더 잘 보이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몇 가닥을 모발 이식을 하거나 문신을 하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리고 3번째로는 탈모거든요. 탈모도 생길 수 있나요? 네, 간혹 가다가 수술을 할 때 혈류가 조금 손상이 되거나 아니면 모낭이 다치는 경우에는 탈모가 생기시는 경우가 간혹 가다 있으세요. 그런데 이 경우는 흔한 경우는 아니고 수술을 하면서 모낭 자체를 최대한 보존을 하면서 수술을 하게 되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마 거상술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마 거상술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분이 받게 되면 정말로 효과가 좋은 수술이세요. 그리고 눈과 눈썹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좁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눈 수술만으로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없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눈과 눈썹 사이의 거리가 좁아서 고민이셨던 분들 아니면 이마를 통해서 눈을 뜨기 때문에 이마에 주름이 잘 생기셨던 분들은 이마 거상술을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